지금 수고하세요. 그래서 뭐해? 장난친 거 아니야? 장난친 거 아니야. 5배 그리려고 그리고 이건 너무 쉽죠? 대학교 먼저 나갈까? 잘 돼? 컴버스가 이상해. 떨어져 있겠어. 셔터시험. 코스 꼭 써야 돼? 네. 쓰레 어디서? 해보면 아, 조금 네, 다시 빨리 넘어가자. 네, 170%. 네, 그럼 대학교 나갑시다. 사각형이라는 것은 이제 각이 여러 개인 구형이다 이런 뜻이긴 한데요. 근데 다각형의 요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3개 이상의 성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다. 다각형의 요점이죠. 그래서 다각형은 반드시 성분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자, 성분이라는 건 곡선이 포함된다거나 곡선이 절대 들어가시면 돼요. 3개 이상의 성분은 고된선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자, 변이라는 것은 다각성 이루는 성분, 그 다음에 꼭지점, 그 다음에 내각은 안쪽에 있는 각도를 내각, 그 다음에 외곽은 이웃하는 각, 내각과 이웃하는 연장선으로 했을 때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 바깥쪽에 있는 거 외곽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곽은 항상 2개가 있죠. 한 내각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만 신경 쓰면 되겠죠. 이웃하는 주변 이루는 내부의 각이면 연장선이 이루는 각, 그 다음에 내각의 크기랑 외곽 크기는 항상 180도, 사실 너무 당연하고
그다음에 정다각형의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모든 변의 길이 같아요. 이 첫 번째 조건은, 두 번째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아요. 얘가 두 번째 조건이에요. 네, 그렇죠? 정다각형, 네 변의 길이가 같네? 정다각형인가요? 아니죠. 각의 크기도 모두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요건 꼭 기억하세요. 수련 뭐 나올 수도 있고. 자, 근데 여기서 각의 크기만 같으면 정다각형인 도형이 딱 하나 있어요. 보이스크. 변의 길이 상관없이 각 세 개만 같은 게 보이면 무조건 정다각형이 되는 도형. 그렇죠, 정다각형. 그래서 우리 60, 60, 60이면 이 정사각형이잖아요. 왜냐면 삼각형은 각이 모두 똑같으면 최변의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사각형 빼고는 이 두 가지 공부를 자, 대각선이라는 것은, 자, 우리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을 있는 순간입니다. 대각선의 정의였어요. 그렇죠? 이웃하지 않죠. 이 점에서 얘랑 그러면 얘는 이웃하는 점이니까 안 돼서 얘도 안 되고, 그러면 얘랑 얘한테 그릴 수 있네요. 자,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부터 찾아보면, 자, 우리 총 n각형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n각형인데 어떠한 점의 주인이 있어요. 이 한 점 기준 주인공을 봤을 때 자기 자신 빼야 되죠. 총 n개 중에서 자기 자신 빼고요. 양옆에 있는 거 두 개 제거해야 되죠. 그리고 3 구할 수 있죠. 그러면 n 빼기 3.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n 빼기 3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n각형, 대각선의 총 개수. 자, 대각선의 총 개수는요. 그러면 방금 한 꼭지점에서 구할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 빼기 3이에요. 근데 그걸 몇 번 해야 돼? n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n번 n개의 꼭지점의 입장에 대해서 다 손을 그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n 곱하기 n 빼기 3번이에요. 자, 근데 대각선 한 개당 몇 번씩 세워져요? 얘 할 때 한 번 세워지고 얘 할 때 한 번 세워지죠? 두 번 세워져요. 그러면 두 번씩 세워지니까 2로 나누면 총 대각선이 개수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식에 이거 두개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개수. 이게 왜 첨부로 나왔죠?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이미 나왔으니까. 이거 봅시다. 자,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n 빼기 2죠. 이제 얘는 기본 내용이야. 근데 우리 이게 추가 개념이 있어요. n각형 내부에 한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각 꼭지점의 성분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무슨 상황이냐면 아무데나 점 찍었어요. 그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삼각형이 몇 개 나와? 변의 개수랑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n개가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선생님 이 두 문제 앞으로 두 문제 얘는 해야 될 거고요. 해야 돼요. 네. 이거 오늘 숙제를 나갈 거고 같이해요. 이걸 오시키나요? 이것도 나가고 저것도 나가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얼마하면 책을 좀 끝냈으면 좋겠어. 좀 너무 빠르잖아.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리고 강정 풀어야 돼. 강정. 아실 수 있겠지. 방정식이요? 강정. 예. 나중에 다녀 이제. 네. 쉬세요.
안녕하세요. 보여줄까? 숙제. B단계만 푸시면 돼요. C단계가 쓸 필요 없고. 그래서 RPM 대신에 센이고요. 그 다음에 고쟁이 대신에 블랙라벨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괜찮죠? 이거하고 이거 나온 거예요. 고쟁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블랙라벨 숙제로 하고. 너무 많아? 이게 고쟁이에요. 아, 센. 고쟁이하고 이거하고 이게 숙제예요. 이따가 좀 조절해서 개인적으로도 내줄게요. 너무 많아 숙제? 힘들어? 적당히 내줄게. 여기서 불러요. 걔 먼저 고쟁이 먼저 하고 저 센은 숙제로 들어갈 거예요. 차는 이해서 했다? 아 틀려? 나 개념 먼저 볼게. 이제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이제 나오는데 삼각형의 내각의 기압은 180도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왜 180도인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서로 바꿔봐요. 평행하게 선을 그어보면 얘랑 억각이죠. 그 다음에 얘도 얘랑 억각이죠. ABC가 평행이에요. 이렇게 평행.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고는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내각과 외각의 위치관계. 이거 겁나 많이 쓰이죠? 그래서 삼각형 두 내각이 합은 나머지 내각에 대한 외각이죠. 걔랑 똑같아요. 얘도 증명 어떻게 해요? 얘도 평행선 똑같이 갖는다. 얘랑 평행선. 얘가 A고요. 얘 B잖아요. 그렇죠? A 더하기 B는 C로 그렇죠? 그렇죠?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모양의 교양에서 가게 크기 구하기. 자, 보시면은 별 모양인데요. 결국 A, B, C, D, E를 전부 더하면 몇 도? 180도인데 이거를 굳이 외우지 말고 이거를 굳이 외우지 마시고요. 옮기는 걸 외워야 돼요. 옮기는 걸. 그래서 이 삼각형 있죠. 이쪽 삼각형에 대해서 D랑 B를 더하면 외곽, 얘가 나오죠. 그리고 이 삼각형에 대해서 C랑 E를 더하면 또 외곽이 나오죠. 그럼 얘가 삼각형 하나로 모였기 때문에 다 더했을 때 180도 나오죠. 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위도형에서도 이게 엄청 많이 쓰여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쉽지만 제일 많이 쓰여요. 그래서 나중에 외심 내심 이런 게 또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이에요. 자, 우리 N각형의 내각의 크기,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요 어떻게 보냐면 여기를 보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N-3이었죠. 근데
이 대각선보다 삼각형이 몇 개 더 생겨? 한 개 더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도형은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보다 하나 더 생겨요.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 n 빼기 2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n 빼기 3이었는데 그게 1 더하면 n 빼기 2잖아요. 자,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졌어. 자, 그럼 내각을 더하려면 얘 모두 더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삼각형을 쪼갰을 때 삼각형 하나당 180도잖아요. 180도, 180도, 180도. 삼각형의 객수에다가 삼각형 내각이야. 그것을 곱하면 공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공식 암기하는 것보다 유도하는 과정을 좀 기억을 하세요. 네,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은요, 그냥 외우세요. 무조건 360도. 구분선이 없어야 돼요. 다각형. 성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무조건 외곽을 전부 더했을 때 360도가 돼요. 얘도 여기 증명이 예쁘게 잘 돼 있네요. 자, 얘는 한쪽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랑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요. 근데 지금 얘가 정사각형처럼 보이는데요. 어떤 도형이 될까요? 이런 도형이 하셨고요. 이렇게 했을 때 외곽,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모두 더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모을 건데 어떻게 모으냐? 얘랑 평행의 변수는 다 같고요. 얘랑 같죠? 이렇게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했을 때 얘랑 여기 값이 크기가 똑같고 얘랑 했을 때 얘랑 얘도 또 그어야 되겠네. 얘도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얘랑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뭐하고요? 마찬가지로 또 얘랑 평행하게도 선을 또 그어요. 얘랑 똑같죠. 그럼 지금 다 모았더니 항상 다 모이는 360도. 사실 근데 이 증명이 보이시구나. 이 책에만 좀 나와 있는 거고요. 교과서에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림만 기억해 보시고 360도에 얘만 외우시면 돼요. 이게 되게 많이 쓰여요. 이거. 항상 360도 몇각형이든. 자, n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내각의 크기와 외곽의 크기 합은 180도.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n각형 꼭지점은 n개이므로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에다가 n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을 더하면 180 곱하기 n이죠. 이 증명은 다른 방법이네요. 맞죠? 왜냐면 한 꼭지점당 외곽 내각이 하면 무조건 180도잖아요. 자, 그때 n각형 곱하기 180에서 그럼 거기서 뭐만 빼면요? 내각의 크기 합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그걸 빼게 되면요 10으로 나타내면 n이 사라지고 그냥 고점 성수인 360도가 딱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 나오시는 게 얘보다는 더 잘 나오니까 이거 이해돼요? 이거 한번 해보고 잘 안 나와서 보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다각형 내각의 크기가 커지는데 그건 내부에 좀 핀을 찍었어요. 그리고 조선을 완성해서 이렇게 설정하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넣기보다는 이제 문자로 가는 게 나아요. 뭐 PQ도 이렇게 넣고 계산식을 깔아가는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왜냐면 전체 각형의 오각형의 내각이 540도죠. 오각형의 내각이 하면 이제 외워놔야 돼. 물론 공식에 적용시킬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수치 540도인데 여기를 XY라고 할게요. XY라고 하면 540도에서 얘네 주어진 것들 다 빼면 XY를 구할 수 있죠. X가 얼마나 그냥 X와 Y 값을 구해주면 PQ로 넣을게요. PQ로 놓으면 PQ에 맞을 수 있으면 X도 구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다각형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일반에 이렇게 못생긴 다각형 같은 경우는요, 얘 한 각의 크기는 우리가 주어져 있지 않는 이상 못 구해요. 맞죠? 근데 정사각형일 때는 이제 알 수 있죠. 왜냐면 각이 모두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각의 합에다가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n은 똑같이 나눠주면 그 다음에 외곽도 마찬가지예요. 외곽이 하면 항상 360도니까 그게 n개 있잖아요. n개 똑같이 나눠주면 돼요. 그냥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어려운 거 없고요. 뭐 이건 응용 문제고 이렇게 해서 다각형 이게 끝이에요.
공식 이런 것들은 꼭 외워주세요. 계속 보면서 풀고 외우고. 결국에는 이게 이 싸움이에요. 얼마 활용치 않아요. 잠깐 그거 이해해도 되고요? 질문하실 분? 잘 풀려요? 끝까지 하네요. 그럼 똑같네. 신기하다. 고생 진짜 안 내지. 근데
x가 y보다 작다면 y축의 대칭 기침점을 이동시키고요. x가 크면 원점 대칭시키네요. 그렇죠? 규칙에 따라서 얘는 이동한 점 A2, A3가 이동한 점 A3, A3가 여기 이동할 때 이 500이 되는 거죠. 얘는 다 찍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규칙 문제로 그냥 판단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저렇게 그려주고요. 어떤 규칙인지 봅시다. 자, 일단 A1은 6,-6이죠. 여기 찍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누가 높아요? X와 Y 중에서 X가 더 크죠. 그럼 이렇게 다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원점 이동시켜. 원점 이동시키면 -6 플러스 6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가 반대로 바뀌었죠. 그럼 이때는 X, Y가 더 크죠. 그러면 이번엔 나를 적용시켜요. Y축 대칭시키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럼 여기가 A3가 되죠. 이럴 때는 두 개 같네요. 같으면 X축 대칭 이동시켜요. 이렇게 이동하네요. 자, 이렇게 이동되는 순간 이렇게 결국 이렇게. 그래서 3의 배수면 여기고요. 그리고 3의 하나, 둘, 3주기로 A1 들었죠? 그러면 500을 3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3, 나머지 있죠? 그러면 세 바퀴씩 166번 돌아오고요. 여기까지야. 여기서 두 번 더 가요. 그러면 여기가 A. 여기 있어요. 랩의 3스텝은 안 풀어도 돼요. 3스텝 풀면 안 돼. 풀 필요 없어요. 3스텝. 여기죠. 이제 풀지 마세요. 저희 강적하면 거기서 다치가 있으니까. 스텝 다 풀었죠? 네. 그러면요. 자, 우리 오늘 저희 모의고사 볼 때 정비례 관계례 나오거든요. 저번에 나왔었죠. 좌표평면 정비례 관계례 나오고 윤재는 대표값 그리고 두수원법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주원이가 좌표평면부터 작도합법까지죠. 그래서 오늘 거의 다 나오니까 정비례 관계례 해버릴게요. 아시겠죠? 상등랍을 다시 뒤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래서 정비례 관계 보시면은 여기 103페이지 쪽 103페이지. 바로 정비례에 들어갈게요. 정비례라는 말 뜻이 뭐냐면요, 우리 비례라는 거를 먼저 볼게요. 비례라는 게 사실 얘는 다 세 단어로 이렇게 잘릴 수가 있어요. 세 단어로. 자, 일단 B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몇 대 몇? 3대 2. 이런 걸 B라고 하죠. 그렇죠? B는 사실 비교하다 할 때 그 B자예요. 근데 우리 비교할 때 방법은 나눗셈이랑 뺄셈 두 가지가 가능해요. 더 센 곱셈은 비교를 할 때 쓰이지 않죠. 그래서 뺄셈 나눗셈인데 B는 그 중에서도 우리 나눗셈 이용해서 비교라는 거를 B라고 불러요. 그럼 3대 2. 얘는 B로 나타냈어요. 자, 그럼 얘자가 무슨 얘자일까요? 얘자가 무슨 예식 아니면 장례 아니면 뭐 제사 할 때 그 차례라고 하죠. 차례. 추석이나 설날에 지내는 거. 예식 같은 게 따를 예자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가다, 뭘 따라하다. 이 뜻인데, 그러면 얘는 해석해보면 비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비에 따르다, 비례배분, 이 뭐였죠? 비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게 비례배분이었어요. 그렇죠? 사탕이 뭐 150개가 있는데요. 얘를 뭐 3대 2로 나누어 갖는다. 150에다가 5분의 3 곱하면 3의 비를 갖고 있는 개수, 가져가야 될 개수가 나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비례 배분에 대해서 생각해봤고요. 그래서 비례라는 것은요, 비에 따르다 이런 뜻이야. 자, 근데 앞에 또 정자가 또 있네요. 정자는 무슨 정자일까요? 얘는 발을 정자예요. 이거 아시죠? 그러면 똑바로 비례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례한다. 이게 정비례 사실 직역의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자, 우리 x 값에 따라서 x 값이 2배 되고요, 3배 되고요, 4배, 되배에 따라서 y 값도 몇 배? 정확하게 똑같은 배수로 들어가요. 2배, 3배, 4배. 그래서 b가 똑같이 증가하죠. 그래서 정비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느낌 같이 가져가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x가 이거 정확하게 좀 기억해 보세요. 밑줄 쳐볼까요? 자, 변하는 중량 xy에 대해서 x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쭉 밑줄, y 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쭉 밑줄. 얘네들을 정비례 관계라고 한다. 자, 그래서 y는 x에 정비례한다. 밑줄 쳐보세요. y는 x에 정비례한다. y는 x에 정비례한다. 우리 일반적으로요, 우리 사실 이것도 함수랑 관련이 되거든요. 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숫자를 입력해서 3을 집어넣었어, 어떤 박스에다가. 그랬더니 얘가 6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넣은 게 3이죠. 그러면 능동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애를 x로 줘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애를 무조건 y로 주시는 거야. 알겠죠? 결과적인 요소야. 자, 그래서 x랑 y를 반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y는 x에 따라서 정확하게 비례한다. 자,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럼 x는 y에 따라서 정확하게 비례한다. 그럼 x가 결과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정확한 표현은 y 또는 y는 x에 따라 정비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치셨죠? x에 정비례한다. 자, 그리고 y가 x에 정비례하려면 무조건 어떤 식이 나와야 되냐면 y는 ax라는 식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왜? 이 식이 아니고서는 x가 2배 됐을 때 y가 2배가 안 되고요, 3배 됐을 때 3배가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자,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x 2배 시켜. 2 넣었더니 y는 뭐였어요? y는 5잖아요. 그럼 x를 2배 시켜. 4배 하면 4, 2, 8. x는 2배 됐는데 y 2배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y는 ax가 꼴로 나타나시는. 알겠죠? 그래서 a는 상수고요, a의 값은 변하지 않는 숫자라서 나중에 다시 찾아주셔야 돼요. 정비례 관계다. 무조건 이식 세우시는 거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y가 x에 정비례하면 y는 ax 밑줄, y는 ax 밑줄.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관계식이 성립하고요, x, y 사이에 y는 ax인 관계가 성립하면 무조건 y는 x에 정비례해요. 여기에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례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그 규칙을 따라서 y는 2x라고 식이 세워졌어.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됐죠. 그럼 이런 모양이 되면 얘는 무조건 정비례라는 뜻이야. 정비례. 아시겠죠? 다시 거꾸로 정비례하면
정비례한다는 말로 줬어. 그러면 예식 세워야 되고요. 정비례한다는 말이 없는데 그냥 이식이 주어져 있어. x, y는 정비례 관계. 이걸 둘 다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별거 아니죠? 자,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정비례 같은 경우는요, y는 ax 꼴이 있는데 얘를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점을 하나하나 대입해 보는 거야. 자, x에다 0 넣으면 y는 0이고요. 1 넣으면 a고요. 2 넣으면 2a고요. 3 넣으면 3a고요. 뭐 2분의 1, 3분의 1, 200분의 1 이런 것도 다 넣어봐야 되겠죠. 그런 거를 컴퓨터로 다 정리해서 다 점을 찍어봤어요. 점을 찍어봤더니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직선 형태가 나옵니다. 직선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정비례 그래프는 왜 항상 원점을 지나고 직선으로 되는 거예요? 증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점을 찍어봤더니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 그렇죠? 자, 그럼 그런 현상을 계속 관찰했으니까 우리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매번 점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외워서 그리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 입시라서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입시.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부 방법이 원래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숫자를 대입해봤더니 이 직선 형태가 나타나니까 이제 외우셔야 되죠? 자, 표에서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위에 있죠? 밑줄 쳐볼까요? 동그라미. 색깔 때문에 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A가 양수일 때는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반드시 원점을 지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원점 무조건 지나야 되고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참고로 함수나 그래프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무조건 x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따라가야 돼요. 자, 우리 시간이 앞으로 오르지 거꾸로 오르진 않죠. 그거랑 똑같아요. x가 시간처럼 생각해서 얘가 x축 y축인데요. 거꾸로 가는 거는 안 물어봐. 간혹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갖다 버리거든요. 절대 없어. 어떤 이상 문제 중에 그런 게 있긴 한데요. 자, x가 증가할 때만 물어봐요. x가 감소할 때는 안 물어봐. x가 증가할 때는 자, 이 점에서 x를 증가시키면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x 값이 증가하면서 y 값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증가하죠.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오른쪽 위로 상승하고 있죠? 우상향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가끔씩 나오니까 그걸 참고로 알아두세요. 오른우자에다가 윗상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얘는 몇 사분면? 얘는 제 1사분면을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3사분면도 지나고 있어요.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밑줄 쳐볼까요? 자, 오른쪽 위로 향한 직선이고요. 원점 밑줄, 원점 지나면서 밑줄, 오른쪽 위 밑줄, 제1사분면 밑줄, 제3사분면 밑줄. 자, x 증가할 때 y 증가, y 값도 증가해 밑줄, y 값도 증가할 때 밑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a가 음수일 때 생각해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a가 음수다. 자, a가 음수이면 예를 들어서 y는 뭐 마이너스 2x 이런 직선이 있겠죠? 그러면 x 값의 어떤 수가 커지면 y 값은 반대로 작아지겠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래프를 좀 외워주시면요. 얘도 무조건 원점 지나셔야 되고요. 원점 무조건 지나가야 되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 되겠다. 왜? 점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됐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제2사분면 지나고요. 얘는 제4사분면 지나요. 맞죠? 원점 만드시면 지나야 되고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을 진행시켰어. x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 값은 감소하고 있죠. 맞죠? 자, 밑줄 칠게요. 자, 원점 밑줄, 원점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 밑줄, 오른쪽 아래. 제2사분면, 제4분면 밑줄. x값 증가할 때 y값은 감소 밑줄, y값은 감소 밑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앞에 있는 변상수 a값 있죠. a값. x 앞에 붙어있는 숫자. 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이 클수록 얘가 회전해서 y축에 더 불러붙어요.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얘기야. 왜냐면 앞에 곱해진 숫자가 크면 클수록 x가 조금 커지고 갑자기 확 커져버리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져요. y축에 가깝고 그럼 반대로 절대값 a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자배수도 누구한테 가까워져요? 거꾸로 x축에 가까워집니다. x축이. 그죠? 자배수도 x축에 가깝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 있냐면요. 표 왼쪽 있죠? 왼쪽 보시면 C 있죠? C. 백성 노트 C에서 별표 2개 쳐놓으세요. 별표 2개.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는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깝다. 밑줄.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에 가깝다. 밑줄. 자, 얘는 양수든지 음수든지 똑같아요.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랑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그려볼 거야. 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치면요. 둘 중에 선택하세요.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 직선인데요. y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을 1번처럼 그려야 될까? 2번처럼 그려야 될까? 1번, 2번. 저거랑 규칙이 똑같아요. 절대값이 누가 커요? 얘가 크죠? 그렇죠? 그럼 얘보다 y축에 가까워야 돼요. 1번이죠. 이해돼요? y축이 가깝대. 가파르게 하강한다고 보시면 얘는 가파르게 상승 더 시키는 거죠. 이해되세요? 비교하는 문제 꽤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반비례 갑시다. 반비례. 이게 조례를 지금 별거 아니죠.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반비례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반비례인데요. 마찬가지로 비례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왔고요. 비에 따르다 이런 뜻이고요. 반은 반자는 반대 반자예요. 반대 반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반대로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정의는 x값이 2배, 3배, 4배가 땡땡땡 됨에 따라서 y값은 어떻게? 2의 반대. 2의 반대는 역수 얘기할 거야. 2분의 1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배, 그 다음에 4분의 1배가 되는 관계를 반비례 관계로 불러요. 얘는 좀 특이하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일상생활에서 막 그렇게 많이 잘 쓰이진 않아요. 밑줄 쳐볼까요? 자, 투영 xy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 밑줄, y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관계가 있으면 y는 x에 반비례한다. x에 따르죠. x의 값에 따라서 반비례한다. 자, 그럼 반비례하면 무슨 식을 써야 되냐면 y는 x분의 a라는 식이 따라가야 돼요. 왜냐면 x가 2 내면요 y가 2분의 1 반대로 긋게 되는 거고요. 4분의 1이 4가 들어가면 4분의 1을 긋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y는 x분의 a가 기본 형태예요. 자, 그래서 y는 x분의, 자, y가 x에 반비례하면 xy는 a가 된대요. 자, 우리 이런 관계를 얘도 참고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두 개를 곱했더니 어떤 일정한 수가 된거. 이거 누구랑 관련돼 있어요? 전기에서 저항, 전류, 전압 세 개의 관계. 배웠어요 혹시? 기술과정 안 배웠어요? 넘어갈게요. 그 뭐죠? 뭐라고 하지? 다른 과목이 있는데 V는 IR 배웠어? 안 배웠어요? 아, 제가 배웠구나. 넘어갈게요. 2학년 때 배웠나 보다. 그래서 두 개를 곱했을 때 일정한 수가 난다. 그럼 양변에 x로 나눠주면 x분의 a 꼴로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관계 같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반비례하면 무조건 y는 x분의 a 밑줄, y는 x분의 a 밑줄 했죠. 관계식 성립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xy에 대해서 y는 x분의 a가 성립한다고 하면 반비례라고 하는 것도 역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그래프를 가볼게요. 그래프. 자, 그러면 y는 x분의 a에서 1번 a가 이번에 또 양수일 때 그럼 얘도 점을 다 한번 찍어볼게요. 점을 찍어보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러한 매끄러운 쌍곡선이라고 불려요. 왜냐면 곡선이 쌍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얘를 반비례 쌍곡선이라고 부르고요. 반비례 그래프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특징은요. 여기를 쭉 이동시켰을 때 x축이랑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만나요, 안 만나요? 나중에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만난다고 하면 y축이랑 x축이랑 만난다고 하면 y좌표가 0인 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x에다 무슨 짓을 해야 y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요.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죠? 0이 들어간다고 쳐도 얘는 숫자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얘는 0이 될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x값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y가 0을 넣으면 안 되죠. 0을 넣으면 얘가 같이 0이 돼야 되는데 0이 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y축값도 절대 만날 수가 없어. 가까워지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매끄러운 쌍곡선을 얘기한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얘도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 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증가함수 써놓을까요? 증가함수 안 나와있네요. 자, 먼저 그래프 모양 볼게요. 자,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밑줄, 이 표현 방법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요, 제1사분면, 3사분면에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져? 똑같이 2사분면, 4사분면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2사분면, 제3사분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증가감수 판단하셔야 돼요. 증가감수 안 나와 있으니까 아래에 적으세요. 자, 지나는 4분면 얘 아래다가 뭐라고 하면 자, x값이 증가하면서 y값은 어떻게 돼요? 쭉 떨어지네요. 감소죠. 그럼 x 증가할 때 y 감소 적어놓으세요. 두 가지 더 확인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시켜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는 떨어지고 있네요. 둘 다 가능하죠? y는 감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요, 따라가. 왼쪽에서 오른쪽 따라가. Y 증가하네요. 얘도 증가하네요. 그쵸? X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얘도 적어놓으세요. 증가감소는요, 그래프만 그냥 보시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 진행될 때 아래로 가면 감소, 위로 가면 증가. 얘도 나중에 엄청 세요. 자, 됐고요. 자, 왼쪽에 F 중요 갈게요. 왼쪽에 F 중요. 자, 반비례형의 y는 x분의 a의 그래프는 자,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밑줄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얘는요 원점에 가까워져요. 원점에 좌표축에 달라붙어요. 원점에 가깝고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멀어져요. 원점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줄. 이게 정규대 반비례의 끝이. 나머지는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고 풀면서 또 질문 많이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시험에 나와서 일단 얘 해놨고요. 문제 다 숙제는 못해도 최대한 많이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어서 더 풀어보세요. 질문 있어? 여기 설명해 주신 분 있어요? 괜찮죠? 한번 배워 있어서 수업할 거예요. 네, 이어서 풀어봅시다. 정비례 명비례 그럼 풀어요? 정비례 아니, 아까 이어서 풀어. 기준값 찾으셔야죠. 한번 더 이해해. 이 시험에 나와서 지금 그냥 빨리 한 거예요.
벌써 다 했어? 채점 저기 보면 준비를 하면 되죠. 아, 이게 먼저니? 출제까지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채점 교정하고 P는 위치관계 다 끝났죠? 170 오픈 154 여기까지 네. 돼요? 500 좀 맞는데? 다른 거안 되고 할 수 있어? 다른 거안 되면? 그거 너무 못하겠다 싶으면 좀 냉겨도 될 거. 근데 이거 도형 쪽이라서 금방 할 수 있어. 숙제 내도 세상이는 뭐 어렵을 때는 되게 있어. 이렇게 안 먹어 그만? 빨리라고 계속 하는데 안 먹어? 귀찮아서 그냥 안 하는 거지. 그럼 숙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아니 안 했어? 몇 번까지 돼 있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돼 있어? 괜찮아? 할만해? 모르는 거 없어? 네, 다시. 이제 이렇게 해보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처음부터 446 도 원래 숙제였죠? 아예 못했어요. 여기서 다시 낼게. 똑같이 몇 가지 됐어. 이거 설명 안 했었죠? 일단은 똑같이 해보세요. 전기대 관계대. 이것만 해오네? 더 할 수 있어? 다음에 적혈평면 수십 대까지 또 뭐야? 중간에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3스텝 일단 넘어가고요. 그 뒤에 정비례 관계대 풀어보세요. 아니면 적어줄게요. 거기다가 그러면 표본은 RPM이랑 고정이고 그페이지까지 적극적이에요. 풀 때까지 풀고 있고 그다음에 RPM이 2호 풀어가도 되고 너무 풀어주세요.